수술했으면 수술한 티가 날 가능성이 높은 경우가 많아요. 누워도 삼각형, 물구나무를 써도 삼각형, 항상 그 모양이 유지가 되니까 상당히 좀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촉감에 있어서도 바깥쪽을 만지면 좋지 않은 그 보형물에 티나는 느낌, 그런 것들이 이제 분명히 생길 겁니다. 따라서 이거를 예방할 수 있는 오늘의 나닥은 나다 성형외과 전문의 황동현입니다. 원래 가슴인 것처럼 자연스러운 가슴 갖고 싶으시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에 해당 사항이 없으신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가슴 성형 이렇게 하면 정말 티납니다. 첫 번째, 흉곽에 비해서 너무 큰 보형물. 사람들마다 적당한 사이즈가 있습니다. 키가 150인 분들이 있고 키가 170인 분이 있죠. 근데 두 분이 사용하는 보형물에 있어서 차이를 두지 않고 똑같이 수술한다? 당연히 안 될 겁니다. 나는 갖고 있는 체구가 분명히 있을 텐데 여기에 비해서 과도하게 큰 보형물, 인스타그램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가슴을 보고서 나도 이렇게 되고 싶다라고 무조건 주장하면은 내 흉곽의 크기에 비해서 너무 폭이 넓거나 너무 돌출도가 높은 보형물을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가 봐도 수술한 가슴의 모양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보형물을 선택할 때는 내가 갖고 있는 이 흉곽의 넓이에 맞춰서 이 흉곽을 넘어서지 않는 범주에서 보형물을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에 넘어서게 되면 봤을 때도 바깥으로 이렇게 벌어져서 굉장히 안 예쁜 가슴이 생기고요. 촉감에 있어서도 이 바깥쪽은 덮어주는 조직의 두께 자체가 굉장히 얇거든요. 바깥쪽을 만지면 약간 이제 좋지 않은 그 보형물의 그 너무 티나는 느낌, 그런 것들이 이제 분명히 생길 겁니다. 두 번째는 보형물 삽입 위치를 잘못 정했을 경우예요. 보형물은 내가 가진 조직의 두께를 감안해서 넣는 위치를 결정해야 돼요. 이전 영상 보셨으면 잘 아시겠지만 피부가 얇은 경우, 그리고 피하지방층이 얇은 경우, 또 유선 조직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보형물이 들어갔을 때 보형물을 잘 감싸주기 위해서 근육 안쪽, 그리고 거기에 더하면 이제 근막까지 싸주는 그런 방식을 수술해서 사용하는 게 좋은데, 피부가 얇고 지방이 없고 유선 조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막하 수술 방법을 한다든지 하면은 굉장히 티가 많이 납니다. 광고를 보시고 요즘에 뭐 근막하 수술 방법이 좋다더라, 뭐 듀얼 플랜이 좋다더라 하면서 미리 꽂혀가지고 나는 이거 할래요 라고 하면 굉장히 좋지 않은 결과를 얻게 되니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너무 좁은 박리 범위가 있습니다. 수술을 하고 나면 위에가 볼록하거나 뭐 이런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흔히 얘기하죠, 윗볼록이라고. 보형물이 몸 안에 딱 처음에 들어가면 피부가 늘어나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타이트하기 때문에 들어갔는데 내 피부가 누른다? 그러면 찐빵처럼 위에가 볼록해집니다. 그게 생기는 경우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그러냐, 내 피부가 주는 압력이 없어질 때까지, 피부가 스트레칭 되는 3개월 정도까지는 약간 윗볼록이 있고요. 6개월이 지났는데도 윗볼록이 있다? 그거는 사실 박리 범위가 좀 좁을 경우가 많습니다. 보형물이 들어가면 유두를 중앙으로 보형물이 위치했을 때 사실 제일 예쁩니다. 적절한 윗볼륨과 적절한 아랫볼륨이 생기는 그런 이상적인 가슴 모양이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유두에서 밑선까지의 거리가 짧은데 이거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밑선까지의 박리 범위를 좀 작게 했다. 보형물이 위쪽에 위치해서 시간이 지나도 윗볼록이 여전히 지속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거는 사실 의사의 역량에 따라서 달려 있어요. 좀 의사 선생님을 좀 잘 만나셔야 됩니다. 네 번째, 흉터 관리에 소홀했을 경우. 보통의 가슴 성형을 하면 겨드랑이 절개를 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겨드랑이 주름에 묻히게 되고요. 밑선 절개를 해도 가슴이 약간 밑으로 후딩이 되면서 거기에 가려져서 안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흉터가 티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켈로이드, 비후성 반응이라고 얘기하는데 흉터가 볼록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가슴 성형, 체형 성형, 복부 성형 이런 부분은요, 진피층의 두께가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그만큼 비후성 반응이나 켈로이드가 잘 생기고요. 따라서 이거를 예방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얼마나 흉터 케어를 했냐, 흉터 연고를 얼마나 열심히 발랐고 흉터 패치를 얼마나 잘 붙였냐가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의사 선생님이 얼마나 꼼꼼하게 잘 꼬매고 그런 부분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거 못지않게 내가 흉터 부위를 얼마나 신경을 썼느냐가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과거에 수술했던 경우. 무조건적으로 티가 난다라기보다 과거에 수술했으면 수술한 티가 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경우가 많아요. 지금과 사용하는 보형물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요, 또 수술하는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보형물이 뭐가 다르냐, 과거에는 지금처럼 C컵, 풀C컵 이게 아니고요,
보험으로요, 작은 A컵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경향이 있었어요. 내 흉곽 크기에 비해서 과소하게 작은 보형물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그러면 가슴골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예전에는 물방울 보형물을 썼단 말이죠. 이 보형물의 가장 큰 단점이 자연스러움이 떨어진다는 데 있어요. 보형물 자체가 갖고 있는 삼각형 모양, 물방울 모양 때문에 누워도 삼각형, 밀구나무를 써도 삼각형, 항상 그 모양이 유지가 되니까 상당히 좀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수술했으면 약간 부자연스러움이 현재까지 남아있을 가능성이 좀 있고요. 또 다른 과거에 수술했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경우는 수술 방법이랑 상관이 있어요. 요즘에는 가슴 모양 이런 거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 부영호충 거의 보지도 못할 정도입니다. 과거에는 뭐 내시경을 사용하는 빈도도 굉장히 낮았고 기기 성능이 좀 많이 떨어져서 수술한 지 오래됐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이제 결과면에 있어서 좀 기대칭이 좀 심하거나 조금 약간 아쉬웠을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 수술해서 내가 지금 수술 때 한 티가 많이 난다,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아오셨다면 용기를 가지고 그냥 병원 문을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가슴 수술, 성형한 티가 너무 많이 나서 들통이 쉽게 나는 경우에 대해서 말해봤습니다. 티나면 어때? 남들이 알면 어때? 라고 생각하시면서 지내신 분들도 있겠지만 굳이 그런 거 감수하지 않고 수술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주의 기울이고 플랜만 잘 짜면 정말 내 것 같은 가슴, 진짜 같은 가슴을 만들 수 있으니까 오늘 내용 잘 참고하셔서 예쁜 가슴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나다 황동현 원장이었습니다.